최근 광주 북구의회가 사무국 직원에게 폭언을 해서 물의를 빚은 민주당 소속 김영수 북구의원에게 경징계인 공개 경고 조치를 내려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공무원 노조와 북구의회 내부에서 제19 감사하기라며 비판이 이어졌는데요. 진보당 소속 손혜진 북구의원 연결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북구의회 김영수 의원의 폭언 논란 관련해서요. 청취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어떤 사건인지 경위를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이 사건은 2024년 연초에 김영수 의원이 의장으로 재직하던 때인데요. 네. 그때 사무국 직원에게 그 연말정산에 관련된 문의를 하면서 발생했어요. 예. 원래 연말정산은 의원 개인이 직접 처리해야 될 일인데, 예. 당시 직원은 의장님께서 사무실에 나오시면 도와드리겠다 이렇게 안내를 했는데, 갑자기 욕설을 퍼붓고 전화를 끊은 것이죠. 네. 그 사건에 대해서 김 의원은 뭐라고 해명하고 있습니까? 김영수 의원은 신상 발언을 통해서 본인은 당시에 이미 사과의 뜻을 전했고 세탁, 개인 금융 업무, 부동산 업무 등 사적 업무 지시는 일부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을 했고요. 예. 그런데 김영수 의원은 당시 피해 직원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욕설을 한 거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리고 네. 사과는 전혀 하지 않았다는 것이 피해 직원의 입장입니다. 예. 그러면 이 사건이 북구 공직사회나 외부에는 어떻게 알려지게 된 거죠? 방금 말씀드린 대로 피해 직원은 본인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욕설을 한 것이다라는 김영수 의원의 말을 믿고 있었어요. 예. 그런데 욕설 사건 당시에 관용 차량 안에 김영수 의원하고 수행비서만 있는 상태에서 통화가 이루어진 것을 나중에 알았고 이 사실에 충격을 받은 직원이 해당 사건을 직접 신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김 의원처럼 이렇게 지방의원이 폭언을 했을 경우에 지방자치법에서는 어떻게 징계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까?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지방의원에 대한 징계는 의회에서 자체적으로 결정을 할 수 있고요. 예. 징계 수위는 공개 경고, 공개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 정지, 제명으로 나뉩니다. 네. 그러니까 징계할 수 있는 수위는 4가지군요. 네네, 맞습니다. 예. 그런데 북구의회가 그제죠. 김영수 의원에 대해서 지금 공개 경고, 경징계를 내렸는데 징계를 논의하기 위해서 외부 기구로 윤리심사자문위원회도 아마 구성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보도된 내용을 보면 공개 경고보다 더 높은 수위의 징계를 권고했었다고 하는데 그 권고 내용을 지금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까? 예, 맞습니다.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출석정지 30일 및 공개사과는 중징계를 권고했는데 네. 민주당 의원들로만 구성된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이를 전혀 수용하지 않고 또 가장 낮은 수인 공개 경고로 결정했습니다. 네. 그래서 의원님이 북구의회 본회의에서 신상 발언 통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다고 하셨는데 어떤 점을 문제 삼으셨습니까? 저는 먼저 절차적인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해요. 올해 초에 우리 북구의회에서는 이번 욕설 사건 외에도 다수의 갑질 사건이 신고됐었습니다. 그런데 욕설 사건을 제외한 모든 갑질 사건이 각하가 됐고 네. 그 갑질 사건을 모두 각하시켰던 조사자가 이번 윤리특별위원회 회의 진행을 지원을 했어요. 네. 그래서 실제로 그 윤리특별위원 중 한 분이 그 문제에 대해서 항의를 했는데 전혀 받아들여지지가 않았고 그대로 그냥 회의가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또 다음으로 이제 징계 수위에 대한 문제인 거죠. 김영수 의원은 24년 5월에도 저희가 그 행사가 있었고 그 이후에 직원들이 오찬에 불참을 했다고 하면서 줄 수 있는 최대한의 징계를 추진해라 이렇게 지시를 한 적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그게 엄청 문제가 돼가지고 언론에 막 보도가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이제 사과를 하면서 사건을 막 무마를 했던 일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징계 지시 사건하고 또 이제 수행비서들에게 사적 업무 시킨 거 그런 것들도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데 고려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제 의원들은 이번 욕설 사건과는 별개다. 그러면서 공개 경고로 대폭 징계 수위를 낮췄습니다. 네. 그것이 이제 저는 제일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의원님이 민주당에 대해서도 또 특단의 조치를 취하라 그렇게 요구했다고 하는데요. 민주당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지금 현재 북구의 갑질 조사는 직원이 의원을 조사하는 구조예요. 네, 그러니 제대로 된 조사가 이루어질 수가 없겠죠. 네, 어렵게 조사가 이루어진다고 해도 앞서 보셨듯이 북구의회는 이미 자정 기능을 상실했습니다. 그래서 당 차원에서 자체 조사를 진행하고 또 이런 비위 의원에 대해서는 공천을 하지 않는 등 엄벌에 처해야 이런 일들이 다시 재발되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이번 사안에 대해서 북구 공무원 노조 또 시민단체들도 일부 반발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점들을 문제 삼고 있습니까? 지금 광주가 북구의회뿐만 아니라 다른 의회에서도 끊임없이 이렇게 문제가 지금 발생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런데 정확한 조사나 처벌이 되고 있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문제죠. 그래서 시민단체나 노조도 이런 점을 문제 삼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저와 의원님이 얘기 나누고 있는 거는 북구의회 사례인데 네네. 앞서서 광주 서구의회에서도 일부 의원들의 폭언이라든지 또 성희롱 발언이라든지 그게 논란이 됐었습니다. 광주 지역사회에서 이렇게 지방의원들의 폭언이나 성희롱 논란이 끊이지 않는 이유 어떻습니까? 지역의 어떤 정치 지형과도 관련이 좀 있다고 보십니까? 네, 저는 많은 관련이 있다고 보고요. 네, 현재 광주는 특정 정당이 독점하는 구조잖아요. 그래서 이 특정 정당은 지역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아주 수직적인 의사결정 체계를 가지고 있지요. 네. 네, 바꿔서 말하면 지역 주민들을 대변하고 또 주민들의 뜻에 따라 의정 활동을 해야 하는 지방 의원들이 실상은 이 국회의원들에게만 잘 보이면 된다. 모든 것이 해결되는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된 조사나 처분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예. 이 제 식구 감싸기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손혜진 광주 북구의원이었습니다. 출발 무등의 아침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